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동원개발입니다. 일단 분석이 앞서서 이 동원개발에 대해서는 제가 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금리에 대한 상승세라던가 혹은 시장에 좀 꺾이면서 이런 건설주들의 주가가 전부 다 하나같이 좀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조선 기업들을 말씀드리면서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두 번째, 저는 건설이라던가 인프라 같은 경우도 슈퍼사이클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럼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동원 개발에 조금 더 주목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원 개발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 있는 디벨로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브랜드 가치라던가 규모가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경영의 노하우라던가 혹은 실적을 찍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이 탁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동원개발의 영업이익률을 보더라도 건설 기업으로서는 거의 할 수 없는 수준의 그런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건설 기업임에도 영업이익률이 16%, 29%, 23% 이렇게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고,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의 영업이익률이 3%를 가뿐히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체 사업, 그러니까 디벨로퍼로서의 그런 자체 사업이 올해 같은 경우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 2021년은 자체 개발, 그러니까 자체 디벨로퍼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원래 천안 상성지구가 예정이 되어 있었었는데 이런 분양가와 관련해서 거분양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분양가를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씩 연기를 했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동원개발의 천안 상성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양 시기가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냥 원재료라던가 혹은 해운 물류가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혹은 비용이 갑작스럽게 뛰면서, 인건비도 마찬가지죠. 분양가를 올리기 위해 계속적으로 미루고 있다. 그런 것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열기가 꺼지지 않을 것이라는 건설사들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저는 이러한 계산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올해부터는 뭐 천안 삼성지구부터 시작해서 부산, 뭐 울산, 대구, 경기도 광주까지 대표적인 디벨로퍼들만 올해부터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 그러니까 성장이라고 칭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 부채 비율도 잘 봐야 돼요.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26%,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디벨로퍼임에도 토지를 사서 그 토지에서 건물을 세워서 분양까지 해야 되는 디벨로퍼임에도 부채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인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 GS건설, GS건설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180%를 넘고요. 그리고 대우건설, 프로지우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역시나 180%를 넘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150%,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부채 비율이 99%가량 됩니다. 그 외에 조금 더 작은 기업들, IS공사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142%고요. 태양건설, 대시양의 태양건설이죠. 부채 비율이 426%, 그리고 한신공역, 가치 투자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리고 있죠. 한신공역도 부채 비율이 212%, 서희건설 부채 비율은 128%, 이런 식으로 건설 기업들의 특징이 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번 사업을 진행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자금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디벨로퍼임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이 말도 안 되게 적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부채 비율이 적기 때문에 순이익률, 영업이익률이 높게 나오는 거예요. 특히나 보통의 건설사들은 좀 깊게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현업에서 일하고 계시는 핵심 인재분들, 인력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굉장히 좀 복잡한 관계가 많아요. 자회사들을 펼쳐 놓음으로써 시행이라던가 건설 분양까지 가는 그런 단계에서 많은 그런 실적을 비상장 자회사에 꼽아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감 몰아주기라던가 혹은 알짜 사업들 혹은 알짜 그런 사업, 그런 비즈니스 같은 것들을
이제 자회사에 몰아줌으로써 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작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동원개발은 그러한 일을 딱히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영업이익률만 봐도 좀 나타나고 있다. 물론 이자 수익,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부채도 30억 원이 채 안 됩니다. 예, 시가총액이 4,777억 원인 그런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가 30억 원이 안 돼요. 그만큼 엄청나게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혹은 엄청나게 안정적인 그런 재무제표라던가 건설사로서는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부터 다시금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진다면 동원 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실적을 아득히 저는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올해 기준 PER이 아마 3 이하로 3 이하 한 많아봤자 3 정도 그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배당 수익률도 3% 이상대로 꾸준히 주고 있는 것이고 작년만 이제 자체 개발이 전혀 되지 않으면서 배당이 약간 좀 2%대로 줄어든 것은 맞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허그에서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입장을 계속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꾼다는 것이 분양가 상한제를 굉장히 강화했던 흐름을 완벽하게 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이 상한제가 완전하게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 실효성이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결국 분양가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아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몸소 체험하고 계실 거예요. 분양가가 몇 개월 단위로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사실상 10년 이상 된 아파트가 새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에는 딱히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적어도 주변에 10년 정도 된 아파트와 새롭게 만들어지는 분양가,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의 분양가가 좀 맞춰지는 그 시기까지는 분양가의 상한제 혹은 분양가의 상승세를 막지는 못할 것이다. 막지 않을 그리고 못할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의 상승세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그런 가운데 이런 건설사들의 영업이익도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훨씬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P의 증가는 물론 Q의 증가도 매우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대표적으로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양이 되었고요. 그리고 분양이 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수도권 정비 사업이라던가 혹은 1기 신도시에 대한 그런 리모델링, 재건축, 재개발까지 겹치면서 매우 크게 이런 건설 붐이 저는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히 동원개발 같은 경우는 천안, 대전, 아니면 울산, 부산 같은 경우, 경기도, 광주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역들의 그런 분양 입지를 보면 저는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대장주, 그 지역의 대장주 역할을 동원개발이 싹쓸이하고 있다. 소도시가 아니라 대도시 정도, 아니면 중견도시 정도, 대전, 부산, 울산, 경기도, 광주 이 정도 급의 도시에서 대장주 역할을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올해 내에 분양이 시작된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 동원개발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할지는 사실상 제 생각에는 꽤나 좀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 완화와 함께 저는 건설 붐이 앞으로 몇 년 동안에 이루어질 것을 보고 있고 사실 건설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한번 사이클이 도면 최소한 5년 정도는 5년 정도 사이클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긴 마음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 건설기업 중에서는 압도적인 영업이익률 1등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압도적인 영업이익 1등에서는 투명한 그런 경영 운영 방식과 더불어서 이자가 아예 이자 발생 부채가 22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없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금리가 상승함에도 가장 부담을 적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건설기업 중에 하나가 역시나 동원개발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디벨로퍼의 고마실 뿐만 아니라 이런 도급 사업, 작년 같은 경우는 자체 사업이 전혀 없었습니다. 디벨로퍼가 전혀 없었음에도 영업이익률이 20%를 넘겼죠. 그만큼 도급 사업에서도 강력한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가끔가다 동원개발이 브랜드도 없는 주제에 분양가만 많이 받아서 이런 영업이익률을 많이 낸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맞진 않아요. 다른 부분과 그러니까 다른 건설사들과 분양가를
비교하더라도 사실 높은 부분은 아닙니다. 예, 물론 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를 차지하고 거기서 자체 분양을 실시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아파트들보다는 평균적으로 고분양가가 맞지만 같은 형태의 입지에서는 딱히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디벨로퍼의 능력과 그리고 투명한 경영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이쪽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곳이고 사실 올해부터는 뭐 천안 상성 그리고 천안 성성이죠. 네. 천안 성성 그리고 울산, 경기도 광주, 대전, 해운대까지 굉장히 큰 사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분양이 시작되는 곳이고 특히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이 바로 동원개발의 그런 브랜드가 한 개 더 생겼어요. 네, 스카이V라고 해서 이제 동개발 브랜드가 생겼는데 50층 이상의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에서 쓸 브랜드라고 합니다. 사실상 동원개발은 지금까지는 5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를, 초고층 건물을 지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최초로 이제 부산과 울산에서 시작이 되는 곳이고 그런 것들과 맞춰서 고급 브랜드를 하나 런칭했다는 것만으로도 동원개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감이라 해야 될까요? 자신감이라던가 혹은 앞으로 초고층에 대한 그런 수요라던가 혹은 공급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측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브랜드 런칭까지 저는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가까이에는 이제 중견 도시라던가 대도시급의 그런 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에서 분양을 시작한다는 점, 조금 더 길게 봤을 때에는 50층 이상에서도 동원 개발의 그런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결국 이쪽에 대해서는 건설 쪽에 대해서는 가장 안정적인 특히 대한민국 주택 시장만 본다면 가장 안정적인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당연히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우리 멤버분들이 이제 남겨주신 댓글이에요. 지금 보시면 최고의 투자 전문가 아직도 가입 안 하신 분들은 빨리 하시길 시간이 아까울 뿐 같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 영상이 골라 LNG, 네, LNG 해운사에 대한 분석이었고 현재 저도 계좌를 안 봐서 딱히 모르겠는데 최소 60% 이상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우리 좋은마켓 분석 멤버분들에게 제 주식 계좌를 전부 다 오픈을 했죠. 네, 이건 수익 보기를 했는데 아쉽게 놓친 종목이에요. 사부님 시그널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사람과 많은 이익을 봤다는 후기들을 보며 멤버십에 관심이 생기는데 보면 최근 업로드 영상이 한 달 전이네요. 혹시 다른 정보는 다른 곳에서? 네, 당연하죠. 우리 공개된 영상에서는 당연히 공개된 영상만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멤버들 전용으로 해서 커뮤니티글 그리고 좋은 마켓 분석의 멤버분들은 텔레그램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강의, 기본적 강의, 그리고 코인 강의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의 하나하나당 저는 100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자신 있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어떻게 저 타이밍에 이건 다 말씀드렸었죠. 네, 이건 다 저번에 보여드렸던 것이라서 패스하겠습니다. 자, 어찌 이렇게 폭넓고 깊게 분석하실 수 있나요? 볼 때마다 감동이에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몇 번 복습해야겠습니다. 제가 보유했던 종목들 정리하고 사부님 추천 종목들로 다시 포트폴리오 조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매수매도 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에게는 알려드리기 때문에 당연히 가능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추천 리딩 절대 아니지만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필승 버블리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멤버분 중 한 분이 이제 댓글 달아주셨죠. 필승님의 깊이와 내공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비록 매수매도 추천은 아니지만 투자 경험이 많이 없으시면 필승님 따라서 몇 번 해보시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필승님이 강조하시는 시대의 흐름을 공부하시면서 꾸준히 실력을 키우신다면 분명 훌륭한 투자자가 변모해 계실 겁니다. 버블리아님의 무궁한 건승을 기원합니다. 필승, 네, 남겨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통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보험을 함부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 좋은 교육 영상인 것 같습니다. 필승, 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이때 영상이 이제 보험 관련주를 좀 말씀을 드렸었고 저 역시나 보험 기업들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요.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당연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보험들은 두 개 정도 투자하고 있고 하나는 현재 기준으로 지금 제가 보고 있는데 하나는 현재 기준으로 7.5% 이상 수익을 내고 있고 나머지 하나는 1.8% 이상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최근에 매수한 곳이고 최근에 매수하자마자 7.5%, 1.8%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먼저 문의드렸던 이거 사기였습니다. 예, 이 판의 95% 이상은 사기 선동 과장이죠. 네오핀과 똑같이 만들었네요. 네오핀 텔레그램만 개설하여 진행. 필승님이 알려주는 것만 하랍니다. 필승. 참고로 코인 같은 경우도 제가 투자하는 것들, 제가 그리고 참여하는 것들은 당연히 다 텔레그램방 멤버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고, 투자하는 것들도 당연히 우리 필승 멤버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것만 선택과 집중을, 코인 시장에서는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분할 매수하겠다라고 해서 내 자금을 흐트러 놓는 순간 그 흐트러 놓는 자금은 고스란히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규칙도 법도 없기 때문에 사기 선동이 날뛰는 시장이 바로 코인판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다.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가 투자하는 것들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원 개발에 대한 분석이었고, 디벨로퍼 그리고 건설 시장에 대한 그런 방향성이라던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완화, 유행 유실화, 그리고 동원 개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